민주당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철들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본인을 그렇게 정의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네. 여전히 철이 안 든 사람이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들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왔다. 무슨 철이 들어야 자유민주주의 신념입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네. 자유민주주의 기반 아래서 민주공화국의 기반으로 상해 임시정부부터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철들 필요도 없이 본래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과 철학의 기반에서 발전돼 온 나라이고요. 그것을 과거 군사 독재자들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려오고 희생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철들고서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구나. 본인은 철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철이 안 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지 철이 안 든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우리가 시켜놓고 지난 2년 반 동안 내지는 지난 4, 5년 동안 나라가 혼란 속에 빠뜨려져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고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일개 지방지청장이어서 벼락 출세를 시켜준 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럼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것 자체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양정철 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어느 권력 수단으로부터 견제받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저는 그 적폐청산도 전 내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정책 1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부터 하고서 적폐 청산을 해야지 적폐 청산을 하고 나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적폐 청산을 하려면 검찰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아줘야죠. 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 1호가 검찰 개혁인데 그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칼을 적폐청산에다가 다 써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개혁을 하려면 그 칼이 제대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듣기가 어려운 권력 집단인데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부터 하다 보면은 이게 정장화가 돼서 국정이 뒤죽박죽되고 그다음에 더더욱이 우리의 정책 공약 1호인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검찰 개혁 한다고 뭐 적폐청산 수사 다 끝난 다음에 뭐 검찰 개혁하려고 하면은 윤석열이 말을 듣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찰총장 시절에 실제로 뭐 많이 부딪혔잖아요. 정권 핵심부랑. 그때라도 어떻게 뭘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라도 뭘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미 제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런 결이 달랐기 때문에 조기에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기에 제가 그 밀려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저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 당시 민주당 내에 그 영향력 있는 중진 중에 딱 두 사람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당시 국회의장을 하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이낙연 당시 총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랑 총리 의견을 찍어 누르고 했다는 거네요? 국회의장과 총리 그 두 분은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특히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조국 수석이
윤석열을 네. 최종적으로 청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은 본인을 총장 만들어준 조국 장관을 왜 그렇게 몰아붙여서 수사를 한 건가요, 일가족을? 그러니까 그게 네. 윤석열 이제 검사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거의 조폭 수준의 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국 일가를 저렇게 수사할 때는 뭐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이 저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멈추면은 내려오게 뭐 동반 퇴진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네.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돼 검찰총장으로서 직위를 갖고 있었고 이미 그 윤석열 강골 이 검찰총장의 이 검찰 지상주의적 그런 검찰권 행사가 마구잡이로 휘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의 그 퇴진, 네. 그를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윤석열 퇴진을 추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요? 누구냐면,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와 윤석열이 계속 서로 동반 퇴진. 예.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낙연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시키자라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했었죠. 근데 이것은 안 그러니까 알려졌는데 뭐 결론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흔히 토사구팽 하는데 기르던 개한테 잡아 먹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하고 용감하게 싸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싸운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결정적으로 윤석열을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거의 다 한 번만 두 가지만 할게요.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두 가지 중대한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설프게 검찰총장실을 대검을 그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이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뭔가 결정적인 게 있나 보다 이랬죠. 근데 압수수색하고 난 결과는 빈손이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압받는 모드로 바꿔가면서 다 죽어 꺼져가는 윤석열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죠. 그거는 두 번째,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추미애 장관이 우겨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추미애 장관이 또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하는데 어설프게 해서 검찰에서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윤석열의 이의 신청을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이 또 한 번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윤석열이 대권 반열에 올라가게 된 두 번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자꾸만 이낙연 대표나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정말 비겁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호남 시민들께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